새벽 5시 차강우의 오래된 자명종 시계가 울립니다. 평생 지켜온 습관대로 그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 관절이 아침마다 쑤시지만 차강우는 오늘도 묵묵히 참아냅니다. 창밖으로 겨울 새벽의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았군요. 거울 앞에 선 그는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을 정돈합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맑습니다. 강우 씨, 아침 준비됐어요. 부엌에서 아내 윤정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식탁에 앉은 차강우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바라봅니다. 어제 저녁도 안 드시고 일찍 주무셨는데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고마워, 정이야. 오늘은 호텔이 좀 바쁠 거야. 차강우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듭니다. 외국 대통령인가 뭔가 온다면서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코르도니아 대통령이 온대. 별일 없겠지만 경비가 좀 빡빡할 거야. 그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차강우는 옷장에서 5성급 호텔 경비원 유니폼을 꺼내 입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호텔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모습이 꽤나 위엄이 있군요. 7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자세는 반듯합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차강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스며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차강우가 말합니다. 늘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윤정이가 따뜻하게 배웅합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마시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차강우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코르도니아 대통령이 오는 날이라 호텔은 평소보다 분주할 테지만 그에게는 그저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일 뿐입니다. 마음속으로 오늘의 일과를 점검하며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합니다. 호텔에 도착한 차강우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시간카드를 찍고 경비실로 향합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그는 동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업무 브리핑을 받습니다. 젊은 경비원들 사이에서 그는 나이로 인해 종종 뒤처지는 느낌을 받지만 경험에서 오는 직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차 선배님, 오늘은 VIP 손님 때문에 좀 정신없을 거예요. 팀장 박준성이 다가와 말합니다. 알고 있네. 내 구역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차강우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로비와 지하 1층 복도만 평소처럼 순찰해 주시면 됩니다. 박준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강우는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오늘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호텔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차강우는 자신의 근무 위치에 서서 주변을 예의주시했죠. 이른 아침부터 특별 경호팀과 호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르도니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한 듯 했어요. 차 선배님, 커피 한잔 하세요. 젊은 경비원 김도연이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차강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니까요. 모두들 예민해져 있습니다. 김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차강우가 로비를 살피던 중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죠. 그 남자는 주변을 유심히 살피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차강우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 사람 본 적 없는데. 차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요? 김도연이 물었죠. 저기 저 경비원 말일세. 이전에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차강우는 그 남자를 좀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주변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무전기를 다루는 어색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 남자가 직원 전용 복도로 사라지자 차강우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떠올랐죠. 담당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규정 말입니다. 도연 씨, 잠시 내 자리 좀 부탁하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차강우가 말했어요. 네, 선배님. 다녀오세요. 차강우는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팀장 박준성과 마주쳤군요. 차 선배님, 어디 가세요? 담당 구역을 벗어나시면 안 되는데요. 박준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방금 지나간 경비원이 누군지 궁금해서 말이야.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아, 그분은 오늘부터 온 신입이에요. 특별 경비 때문에 급히 투입된 인원입니다. 차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박준성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방금 본 그 경비원,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았나? 자리로 돌아온 차강우가 물었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내 오해일 수도 있지. 차강우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을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차강우는 직원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아침에 본 남자의 행동을 되새겨 보았어요. 무언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경비원으로서의 30년 경력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자신의 근무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근무 중 차강우는 그 남자가 다시 로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남자는 VIP 엘리베이터 주변을 서성이다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자 급히 자리를 떠났죠. 차강우는 김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계속 지켜봐.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차강우는 일찍 출근하여 직원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어제 본 그 신입 경비원의 이름은 명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팀장 박준성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갑자기 모니터에서 지하 전기 제어실 쪽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어제의 그 남자가 전기 제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강우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지만 잠시 망설였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침입자였어요. 규정대로라면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했지만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차강우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도연 씨, 나 잠시 지하실로 내려가 볼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게. 차강우가 김도연에게 말했어요. 네, 선배님 규정상. 하지만 차강우는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전기 제어실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그 남자가 전기 배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강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남자의 팔을 잡아챘죠. 뭐 하는 짓이지? 차강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뒤돌아보았고 곧 차강우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7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차강우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반사신경으로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긴급 상황을 알렸죠. 보안팀, 지하 전기 제어실에 침입자 발견. 제압 완료했으니 즉시 와주길 바란다. 몇 분 후 박준성을 포함한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차강우가 제압한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차 선배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박준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지. 이자가 전기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어. 빨리 확인해봐. 차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사 결과 그 남자는 호텔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침입자였습니다. 그가 성공했다면 코르도니아 대통령이 묵을 VIP층의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될 뻔했죠. 차 선배님 덕분에 큰 문제를 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강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입자 체포 이후 호텔은 한층 더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차강우는 로비로 돌아와 평소처럼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의 오랜 경험이 더 큰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차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침입자를 의심하셨어요? 김도연이 존경의 눈빛으로 물었죠. 오랜 경험이라네. 그 사람의 눈빛이 수상했어. 진짜 경비원이라면 보이지 않는 긴장감 같은 게 있거든. 차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코르도니아 대통령의 도착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호텔 앞은 경호원들로 가득 찼고 차강우는 로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분주히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차강우는 즉시 그 남성을 주시했습니다. 아침에 체포된 침입자와 비슷한 행동 패턴이었어요. 그는 무전기를 들어보안 팀에 연락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 남성이 로비를 가로질러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저기, 차강우가 외쳤어요. 하지만 남성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없이 차강우는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 버거웠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를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남성을 추격하던 중 그는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용의자 추격 중. 비상계단으로 지하 주차장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숨이 차올랐지만 또렷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남성은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강우의 무전 연락을 받은 보안팀이 이미 주차장 출구를 봉쇄한 상태였죠. 포위된 남성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차 선배님 괜찮으세요? 김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이 정도쯤이야. 차강우는 가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무릎이 아팠지만 그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죠. 체포된 남성의 가방에서는 고성능 카메라와 VIP 카드 복제 장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향한 테러 시도의 증거였죠. 보안팀은 즉시 경찰과 정보기관에 연락했고 호텔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호텔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었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진 호텔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차강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침에 체포된 침입자가 뭔가 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안팀장 박준성이 말했어요. VIP층은 어떤가? 차강우가 물었습니다. 비상전원이 가동 중이지만 보안 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입문이 잠겨 경호팀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박준성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차강우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VIP층으로 가봐야겠네. 내가 그 호텔 건물 설계를 알고 있어. 예전에 리모델링 때 보안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 놀란 표정의 박준성과 김도연을 뒤로하고 차강우는 비상계단을 통해 VIP층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확고했어요. VIP층에 도착한 차강우는 출입문이 전자락으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경호팀이 안에 갇혀 있었죠. 차강우는 벽면 한쪽을 더듬어 수동 개폐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비상시를 대비한 기계식 장치였어요. 비켜 서십시오. 문을 열겠습니다. 차강우가 큰 소리로 외쳤고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차강우는 장치를 작동시켜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차강우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호텔 경비원 차강우입니다. 상황이 위급하니 대통령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상황이 급박함을 인식하고 그의 말을 따랐어요. 차강우는 그들을 호텔 내 비상대피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독립된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비상대피소는 폭발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강우가 경호원들을 안내했어요. 대통령 일행이 안전하게 대피소에 들어선 후 차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코르도니아 대통령 마르코 벨라스케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혹시? 마르코 대통령이 영어로 말을 꺼냈어요. 차강우도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구체적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1989년 코르도니아 혁명 당시 마르코 대통령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제야 차강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여 년 전 그가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죠. 코르도니아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젊은 활동가 마르코를 비밀리에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르코, 정말 당신이었군요. 차강우가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차강우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와 동료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마르코 대통령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때 비상전화가 울렸고 경호원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그는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안전이 확보되었습니다. 마르코 대통령은 차강우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저를 구했군요. 2번이나 말입니다. 차강우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인연이 이렇게 극적으로 재회하다니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감동적인 재회와 예상치 못한 제안, 혼란이 가라앉고 호텔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차강우는 호텔 매니저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코르도니아 대통령이 그를 VIP 스위트룸으로 초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특별히 차 선배님을 찾으셨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차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의 유니폼을 정돈하고 VIP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30년 전의 기억, 오늘의 사건들, 그리고 마르코와의 뜻밖의 재회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VIP 스위트룸 앞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강우는 호화로운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거실에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마르코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게, 내 오랜 친구. 마르코가 영어로 반갑게 말했어요. 대통령 각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차강우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격식은 없네. 자네와 나는 삶과 죽음을 함께 넘은 사이 아닌가. 마르코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호텔의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차강우의 눈에는 오직 세월의 흔적이 담긴 마르코의 얼굴뿐이었죠. 젊은 혁명가였던 그가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그때를 기억하나? 마르코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마지막 해외 임무였죠. 차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날 처형됐을 거야. 자네는 코르도니아 민주화의 숨은 영웅이네. 마르코의 눈에 진심 어린 감사의 빛이 담겼어요. 차강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각하와 동료들이죠. 그 후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국정원에서 계속 일했나? 마르코가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임무 후 저는 부상으로 현장에서 물러났죠. 이후 보안 컨설팅 일을 했고 은퇴 후에는 이렇게 호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강우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마르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 내게 제안이 있네. 코르도니아 정부에서 일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중이고 자네와 같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차강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르코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보안 자문으로 일해주게. 정부 요인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우리 정보기관에 조언해주는 역할이야. 물론 처우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걸세. 마르코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73살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서툴러요. 차강우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자네의 경험과 직감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 자네가 보여준 그 통찰력과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네. 마르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73살의 새로운 삶을, 그것도 외국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내일 출국 전까지 결정해주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네. 마르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차강우가 스위트룸을 나설 때쯤 호텔 로비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 서혜진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차 선생님, 오늘 보여주신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호텔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선생님께 VIP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기로 했어요. 서혜진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VIP 보안 책임자라고요? 차강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현재보다 3배 높은 급여와 함께 VIP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판단력은 우리 호텔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서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2개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차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내일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73살에 찾아온 2가지 기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그는 고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윤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차강우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테러 시도 저지부터 마르코 대통령과의 재회, 그리고 2가지 제안까지. 윤정이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저는 지지할게요. 윤정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차강우의 고민을 눈치챈 윤정이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차강우가 국정원 시절 간직해온 기념품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 임무 완수 후 받은 메달, 그리고 코르도니아에서의 마지막 임무 보고서, 사본까지. 가끔 이걸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생각해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예요. 차강우는 아내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무 상자 속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국정원 요원에서 보안 컨설턴트, 그리고 호텔 경비원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강우는 오랜만에 깊은 고민에 빠져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73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하늘은 맑고 청명했어요.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그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결정했나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젯밤에 충분히 생각해봤어. 차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르도니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윤정이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놀라움보다는 이해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다운 결정이네요. 정말 멋진 기회예요. 정이야, 함께 가자. 새로운 곳에서 우리 함께 인생의 새 장을 열어보는 거야. 차강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함께 갈게요. 윤정이의 눈에는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평소와 달리 차강우는 오늘 호텔 경비원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과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어제의 사건 때문인지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노인 경비원이었지만 오늘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차 선배님, 정장 차림이시네요. 멋지십니다. 김도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맙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차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먼저 호텔 총지배인 서혜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혜진은 그의 결정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 지배인님, 어제 제안해 주신 자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차강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서혜진의 표정이 아쉬움으로 바뀌었지만 그녀는 곧 이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르도니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과거의 인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요. 차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 선생님께서 어디서든 빛날 거라 믿어요. 우리 호텔은 언제든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서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강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어서 경비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팀장 박준성과 동료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차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박준성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코르도니아 정부의 자문직을 맡게 됐네. 민주주의와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차강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김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연 씨, 차강우가 김도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자네가 내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해. 자네는 좋은 눈을 가졌어. 경험이 쌓이면 훌륭한 보안 전문가가 될 거야. 저요? 김도연이 놀라워하며 물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나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지. 내가 서 지배인님께 자네를 추천해 놓았어. 호텔 VIP 보안 담당자로 성장할 기회가 올 거야. 차강우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김도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선배님 같은 분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가끔 내게 연락하고. 차강우가 김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전 중 차강우는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직원들이 오늘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의 용기와 경험이 호텔 전체에 알려졌고 모두가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르코 대통령의 수행원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차강우는 이미 짐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출국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대통령이 개인 전용기로 그를 코르도니아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차 선생님,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행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차강우는 마지막으로 호텔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일터였던 이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향해 있었어요. 선배님, 뒤에서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선배님을 존경하는지. 그리고 꼭 다시 만나요. 그럼 자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 꼭 연락하게. 차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차강우는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호텔 직원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지난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이곳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인정받고 떠나게 되어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집에 들러주시겠어요?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차강우가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하셨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정이가 이미 짐을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차강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 끝났어요. 조금 긴장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윤정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고 차는 곧 공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차강우는 문득 이 도시에서의 오랜 삶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요원 시절부터 나이든 경비원으로 일했던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었죠. 긴장돼요? 윤정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더 많이 기대가 되는군. 차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73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공항에 도착하자 그들은 VIP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아닌 국빈 대우를 받으며 두 사람은 곧 대통령 전용기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차강우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한국의 하늘과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강우 씨, 괜찮아요?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시 감상에 젖었을 뿐이야. 차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전용기 안에서 마르코 대통령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차, 자네와 부인을 환영하네. 코르도니아에서의 새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네. 마르코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차강우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약간의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강우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기회와 도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강우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3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이 여정이 그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삶의 지혜를 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곳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차강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차강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으며 존경은 행동에서 나오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진리를 담은 차강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